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클립스에서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구현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목록을 관리를 할 때 사칙 연산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작업 목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말 쉽죠? 이렇게 작업해야 될 목록이 명확히 구분되면 얼마나 프로그램 하기 쉽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프로그램 해보시겠지만 이렇게 작업 목록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시죠? 자, 먼저 덧셈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을 구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덧셈을 구현하기 위한 자바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구현해야 되겠는데 이클립스에서는 해당 자바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파일 메뉴에 U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프로그래머인데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메뉴에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활용할 건데 커맨드 N을 눌러보세요. 커맨드 N을 누른 다음에 여기 타입 필터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제가 선택할 거기 때문에 자바 정도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바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 목록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세요. 자바 프로젝트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구현할 거기 때문에 캘큘레이터라는 프로젝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피니시를 해서 프로젝트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넥스트로 가서 뭔가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피니시를 해서 끝내면 이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밑에 캘큘레이터라는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src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이 src라는 폴더와 같이 특정 디렉토리 내에서만 자바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폴더를 소스 폴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소스 폴더가 아닌 디렉토리에서는 자바 소스 코드를 자바 소스 코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소스 폴더 형태로 생성을 하면 이런 아이콘 모양의 디렉토리가 생성이 될 거예요. 이 디렉토리 내에서만 자바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렉토리를 생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탐색기에서 어떻게 소스 코드 똑같이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려면 파인더로 이동해서 자바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한 다음에 제가 워크스페이스로 설정했던 워크스페이스로 디렉토리 이동해 보면 캘큘레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하위를 들어가서 보면 src라는 폴더가 생성된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빈 디렉토리는 뭔지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칙 연산을 담당할 계산기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 클래스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처럼 커맨드 N을 실행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클래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클립스에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면 C라는 초록색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예, 이 C라고 보이는 초록색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자바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클래스 이름은 똑같이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이 캘큘레이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워닝이 뜨고 있는데 가볍게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뜨는지는 나중에 패키지라는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디폴트 패키지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적은 다음에 피니시를 하면 위와 같이 클래스명 형태의 클래스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된 다음에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파인더로 이동을 해서 src로 가보면 calculator.java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지 않았던 빈 디렉토리가 뭘 하는 놈이냐, 한번 가볼게요. 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터미널에서 직접 자바 컴파일을 이용해서 컴파일했던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클립스는 자바 소스 코드를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일일이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컴파일이 되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다가 커맨드 S를 통해서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저장을 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컴파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은 첫 번째로 덧셈 기능을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덧셈을 담당하는 메소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덧셈 add 라는 메소드로 만들 거고요. int I, int j 이렇게 두 개의 인자를 받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인자를 더하는 정말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dd 메서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add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을 하려면 어떤 메서드가 필요하죠? 메인 메서드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메서드 하니까 궁금할 수 있는데 일반 C에서는 펑션, 함수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펑션이 아니라 펑션 대신에 메서드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칭할 거니까 메서드 하면 함수와 똑같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dd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이런 식으로 메인 메서드를 만들 수 있겠죠. 이 메인 메서드 앞에 있는 public, static, 스트링의 배열 이런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알아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메인 메서드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에서 수학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듯이 프로그램에서도 외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한 다음에 add 메서드를
호출해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다음에 메소드를 출력해서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l.add 1, 2 이렇게 add 메소드에 1과 2를 전달을 해서 이거의 덧셈 결과가 출력되도록 프로그래밍을 구현했어요. 프로그래밍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뉴에 런으로 이동한 다음에 런 기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콘솔 화면에 3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맨드 F12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커맨드 F12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해당 클래스에 메인 메서드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콘솔 화면에 3이라는 결과가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가능하면 단축키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단축키를 외우려고 하기보다 필요한 시점에 제가 하나씩 얘기할 테니까 그 시점에 하나씩 익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 과정은 뺄셈, 곱셈, 나눗셈 3개의 메소드를 구현하면 되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 계산기 같이 정말 간단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